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아침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조용히 바꿔놓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최근 들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휘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녁만 되면 스마트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책을 읽다가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혈관과 노화 영양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 두 가지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해결하십니다. 건강에 신경 쓰신다고 낫또나 된장국 정도는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신경 쓴다고 생각하는 아침 식사가 실제로는 신장과 혈관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혈액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근 세포에도 흐르고 눈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속에도 흐릅니다. 그런데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에 부담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모발과 눈입니다. 모발은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 멜라닌 색소 생성이 떨어지면서 휘어지기 시작하고, 눈에 가는 혈관은 혈류 상태가 흔들리면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신장이라는 기관이 쉽게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나 위장처럼 불편함이 바로 느껴지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쌓이고 있어도 오랫동안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인식했을 때는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담이 누적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의 선택 하나가 신장과 혈관의 방향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긴 공복 상태가 끝나는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하루 혈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매일 반복되면서 몸의 속도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아침 습관이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로 어떻게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침 식사 후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함이 오래 가시는 분,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69세 이정훈님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식사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건강에 어느 정도는 신경 쓰고 계셨기 때문에 낫또도 챙겨 드시고 된장국도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름대로 균형 잡힌 아침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르게 휘어지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면 스마트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정훈님의 아침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달콤한 빵을 드셨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와 당류가 연속으로 몸속에 들어오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변동이 반복되면서 혈관에 조용한 부담이 쌓이고 있었고, 신장은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하면서 서서히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달콤한 빵보다 식이섬유가 들어간 음식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후에 나른함이 줄어들고 속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이후에 전해주셨습니다. 몸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 쌓이는 부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더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신장 혈류 균형을 돕는 아침 식품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즉석국 같은 가공식품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식품들에는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이 많은 식사가 반복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고 혈관 전체에 부담이 쌓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햄이나 소시지를 드시는 습관이 오래되셨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첨가물과 나트륨을 매일 아침 첫 번째 식사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공식품 섭취를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입하실 때 포장지에 적힌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시는 습관도 함께 길러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요즘도 아침에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겠지 하고 선택하시는 제로 칼로리 음료입니다. 설탕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감미료가 장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공감미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장내 균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언급되었습니다. 장 환경이 흔들리면 전신의 염증 반응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결국 혈관 건강과도 이어집니다. 65세 김성호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제로 음료를 하루에 2캔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장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제로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습관적으로 단맛 음료를 찾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단맛 나는 음료를 자주 찾고 계신가요? 기상 직후에 찬물을 급하게 마시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 몸의 혈관은 아직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 순환기학회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험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혈관에 가해지는 자극이 쌓이게 됩니다. 70세 이민호님은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한 컵을 빠르게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좋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순간 혈관은 꽤 강한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만 바꿔도 아침 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급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복 상태에서 단 음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오랜 공복 뒤 처음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당류 위주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혈관벽에 자극을 주고 이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의 탄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이 혈관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7세 최정식님은 아침마다 달콤한 시리얼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공복 상태에서 당류가 먼저 들어오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잡곡을 먼저 드신 후에 단 음식을 드시면 혈당 변동폭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달콤한 음식을 단독으로 공복에 드시는 습관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 아침에 달콤한 음식을 가장 먼저 드시는 편인가요? 기상 직후 커피를 가장 먼저 마시는 습관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바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공복 카페인은 혈압 변동을 높일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유럽 임상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 시점과 혈압 반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첫 번째 음식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74세 윤성진님은 30년 넘게 기상 후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오랜 습관이었지만 이 패턴이 아침마다 혈압을 들썩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으로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자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카페인 총량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습니다. 혹시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도 혈관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몸 안의 생체 리듬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생체 리듬이 제대로 작동해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서는 아침빛 노출이 생체 리듬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이 리듬이 흔들리고 혈압 안정성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71세 홍석준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치고 실내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몸 안의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단 5분만 창가에 서서 햇빛을 받으시거나 잠깐 바깥에 나가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시고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에 햇빛을 보고 계신가요? 이 6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지금 내 아침과 겹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부터 줄여보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신장 혈류의 균형을 도와주는 아침 식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버섯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같은 버섯 종류는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D는 혈관 탄력과 면역 조절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식품을 통해 일부를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버섯을 국에 넣어 끓여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섯류를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김은 의외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은 식품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 식사 때 밥 한 그릇과 함께 김 한 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아침에 혈당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운 김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무염이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흑미는 일반 백미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검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면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항산화 성분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흑미만으로 밥을 지으시면 식감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백미에 소량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은 백미열에 흑미 하나 정도로 시작하셔서 서서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흑마늘도 아침 식품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일반 마늘을 숙성시켜 만드는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더 풍부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냄새도 일반 마늘보다 순해서 드시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쪽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편인가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혈관 벽을 이루는 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에 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검은 콩 역시 검은 색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소량 섞어 드시거나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다만 콩류는 소화가 더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속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콩 식품을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마지막으로 흑초입니다. 흑초는 현미나 보리 등을 오랜 시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일반 식초와 달리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미노산은 근육과 혈관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식초 음료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식품을 한꺼번에 모두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집에 있는 것 한 가지부터 의식적으로 아침에 챙겨보시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하기보다 한 가지씩 늘려가는 방식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늘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나이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관 건강과 노화 영향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같은 나이라도 아침 습관에 따라 몸의 속도가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바로 마시고 달콤한 빵으로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가공식품으로 나트륨을 쌓아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에 조용한 부담이 쌓입니다. 이 부담은 당장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 부담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그 신호가 바로 모발의 변화와 시야의 흐림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식이섬유가 든 음식을 먼저 입에 넣고 햇빛을 잠깐이라도 쬐는 습관을 시작하면 혈관이 받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혈류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이라도 바꾸는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린다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커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단 하나의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흰머리와 눈의 흐림, 그리고 신장과 혈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노화를 늦추는 저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우리가 모르고 반복하는 습관들이 혈관의 밤사이 회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작은 저녁 루틴 하나가 혈관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내 아침과 겹치는 습관이 떠오르셨나요? 어떤 습관이 생각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